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11년 새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부터 5년간 상해로 입원한 어린이 환자를 조사했더니 바깥 활동하기 좋은 5월에서 6월에 어린이 추락 사고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적절한 하루 음식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3살 아이 기준 칼로리로 환산할 경우 체중 1kg당 80에서 90kcal가 적당합니다. 또한 제때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굳이 잠들기 전에 억지로 이유식을 먹이거나 자다가 깬 후까지 먹이는 습관은 없애는 게 좋습니다. 육아포커스 특소식부터 만나보시죠. 국민연금 수령액이 11년 새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7년 60세였던 A씨가 당시 처음 받았던 노령연금은 월 46만 600원이었지만 11년이 지난 현재는 월 60만 8천 원으로 32% 늘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민간보험과는 달리 수급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해주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올해도 4월 25일부터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1.9% 올려서 지급합니다.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한 개당 비용 약 120만 원 중 약 62만 원인 본인 부담액이 37만 원가량으로 낮아집니다.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치료 외래 본인 부담률도 요양기관별로 기존 30에서 60%에서 10에서 40%로 20%포인트씩 인하됩니다. 요즘 미세먼지만 아니면 아이들을 밖에 나가 놀게 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날씨가 좋은 이맘때 놀이터에서 넘어지거나 기구에서 떨어져 다치는 일이 많다고 하니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놀이터는 집 주변과 학교 등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놀며 사교성과 체력을 키우는 공간이지만 자칫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2011년부터 5년 동안 신체를 다쳐 입원한 어린이 환자 1,379명 가운데 36.5%는 낙상, 추락 사고가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4살이 넘는 어린이는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넘어지거나 기구에서 떨어져 다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고는 5월과 6월에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깥 활동을 하기 좋은 이맘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놀이터에서 놀 때 움직이는 그네 앞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하고 미끄럼틀이나 정글짐과 같이 높은 곳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사고를 막으려면 놀이터 바닥에 고무 매트나 모래가 충분히 깔렸는지 망가지거나 부서진 놀이기구는 없는지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자녀가 손에 물건을 든 상태로 놀이하지 않도록 알려주고 사고가 났을 때는 해당 장소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환경부가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2012년 이후 출시 차량에만 적용하던 등급제를 전면 적용하도록 또 기준치를 토대로 상대 등급을 매기는 방식 대신 유종과 연식에 따라 절대 분류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경유차일수록 또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은 등급을 받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 차는 1에서 3등급을 받습니다. 휘발유, 가스차는 연식 등에 따라 1에서 5등급까지 받는데 경유차는 최신형이어도 최고 등급이 3등급으로 제한됩니다. 2등급은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책으로 교통 수요를 통제할 때 지표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저등급 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저공해야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생계형 화물차를 소유하신 분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당장 내 차 등급을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 보닛이나 엔진 후드 등의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살펴보면 됩니다. 환경부는 차량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이 오는 8월 초 확정되는데요.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교육계 안팎의 장외 여론전이 뜨겁습니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개편안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쟁점마다 격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단체들의 장외 여론전이 벌써 과열되는 분위기입니다. 한달 시에 고성이 오가는 맞불 회견도 벌였습니다. 서울교사노조 등 20여 개 교육단체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유지하고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시 전형을 확대하자는 쪽으로 여론을 호도한 결과 학교 교육이 다시 수능 과목 위주의 강의식,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회귀하게 될 위험한 상황에 보수단체는 수능 절대평가는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반박합니다. 정시 비중을 현 20%에서 50%까지 올리는 자체 개선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대신이 좋지 않은 재학생과 재도전하는 재수생,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능 최저 기준 폐지에 반대하고 학종 축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20만 명에는 못 미치지만 입시 당사자 상당수가 목소리를 낸 상황. 팽팽한 여론전 속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해진 날씨와 무르익은 실록, 다양한 야외 행사들. 연휴까지 더해진 5월은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나들이철입니다. 하지만 들뜬 마음이 앞서다 보면 자칫 안전에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놀이공원이나 놀이터, 유원지 등에서 난 사고를 분석해보니 1년 중 5월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5월 평균 사고 건수가 65건으로 연간 월 평균치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시설이나 장비에 결함이 있는 경우보다는 간단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고 차단해 놓은 시설물에 들어가거나 기구 위에서 장난을 치다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들입니다. 놀이기구를 탈 때는 권장 연령과 키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무리해서 아이를 무릎에 앉히거나 안고 타는 건 특히 금물입니다. 또한 보호자가 같이 타는 경우에 특히 나이 어린 친구들은 튕겨져 나갑니다. 어른들은 가급적이면 어린이들과 같이 이용하는 것은 삼가야 하고요. 또 끈이 긴 옷이나 장식이 많이 달린 복잡한 옷도 놀이기구에 자칫 끼일 수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올해 처음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충남 청양에 사는 62살 여성이 SFTS로 사망했습니다. 이 여성은 밭농사 등 야외 활동을 한 뒤 지난 4월 13일부터 발열과 설사 증상을 보였으며 19일 SFTS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만인 20일에 폐혈성 쇼크, 백혈구와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인 뒤 숨졌습니다. SFTS는 4월에서 11월 사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린 뒤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입니다. 지난해에는 환자 272명 중 54명이 숨졌습니다. SFTS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특히 감염자는 50대 이상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농촌 지역 고령층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SFTS는 건강한 사람은 큰 문제가 없지만 고령층, 만성질환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분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당뇨병이나 간, 폐, 심장 같은 장기에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야외 활동 후에 열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이 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산길은 피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3,053원, 정규직 임금의 69.3% 수준이었습니다. 정규직이 1시간에 10,000원을 벌면 비정규직은 6,900원밖에 벌지 못한 셈입니다. 1년 전보다 격차는 3%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70%에도 못 미쳤습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008년 55.5%에서 지난해 69.3%로 늘어 격차는 매년 평균 1.5%포인트씩 줄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격차도 컸습니다. 5인 미만 기업에서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88.8%로 높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65.1%로 낮았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정규직 임금이 많고 상여금과 성과급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벽은 높았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시간당 10,000원을 받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00원을 받았는데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조차 이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최근 5년간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줄었지만 중소기업 정규직은 임금이 줄어 대기업과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1년 전에 비해 모두 줄었습니다. 정규직은 183.1시간으로 1.6시간, 비정규직은 125.1시간으로 4.2시간 감소했습니다. 미세먼지 공습이 잦아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은 미세먼지로 원래 가지고 있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기 쉬워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봄철이면 또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입니다. 최근 자외선 지수까지 높아지면서 피부 노화가 이미 진행된 노인들이 피부암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 겁니다. 노년층의 피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에 의해서 피부암 같은 악성 피부병들이 잘 발생할 수 있고 기존에 있던 피부염도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암은 매년 늘고 있는데 전체 환자 중 65세 이상이 10명 중 7명에 달할 정도로 노인 환자가 많습니다. 피부 건강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 증상이 심해지기 쉬운데 갑자기 피부에 변화가 생기면 피부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생기는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점이 점점 크기가 커지거나 출혈이 나타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피부암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점이 만약에 없더라도 발진이 수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을 위해선 자외선이 심한 날은 외출을 피하는 게 좋고 나갈 땐 2시간 간격으로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습니다. 또 피부에 햇빛이 닿는 면적을 줄여주기 위해 챙이 있는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와 꽃가루 때문에 이맘때면 재채기와 코막힘으로 애를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봄 들어서 이제 미세먼지랑 꽃가루 날리고부터 재채기가 일단 엄청 많이 나고요. 그리고 맑은 콧물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서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이때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봐야 하는데 실제로 계절이 바뀌는 봄철에 환자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감기처럼 가벼워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고 넘어가기 일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방치할 경우 심하면 숨 쉬는 게 힘들어질 정도로 심각한 질환입니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우선 축농증이나 코의 물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고 소아들에서는 중이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원인이 되는 물질을 찾는 게 중요한 만큼 검사부터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물질에 대한 면역 치료를 받거나 환경을 조절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방을 위해선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오전 중에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고 야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때 한반도에서 사라졌던 말라리아는 최근 발생이 증가해 남한과 북한을 모두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는 1980년대 남북한에서 사라졌지만 1998년 북한에서 2,000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고 2001년에는 무려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후 점차 감소해 2016년 4,800여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건 북한의 말라리아가 창궐한 시기에 남한에서도 말라리아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한에서는 1993년 비무장지대에서 복무 중이던 군인에게서 말라리아가 확인된 이후 발생이 증가해 2000년 4천여 명, 2010년에도 1,700여 명이 각각 보고됐습니다. 국외에서 감염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방역이 허술한 북한에서 말라리아 모기가 창궐한 게 주된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에서 모기 퇴치가 잘 안 되면서 말라리아 발생하고 그 모기가 이제 휴전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발생을 시작했었거든요. 말라리아 모기를 퇴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라리아에 걸린 환자들이 더 잘 치료돼야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이 협력해서 남북 공동대처가 중요한 건 남한이 북한의 방역을 지원했을 때 급감했었던 남한 환자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에는 한 국제기구에 북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말라리아 발생이 급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야외 활동이 잦아지면서 겨우내 굳었던 근육에 무리가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하체, 그중에서도 무릎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1월 57만 명이었던 무릎 관절증 환자가 4월에는 1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게 많이 불편하거나 무릎이 조금이라도 부어오르면 단순히 근육에 무리가 가는 수준을 넘어 연골 파열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중장년층에게 자주 나타나는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한 번 연골이 파열되면 다시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오면 제때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있는데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파열의 정도가 계속 진행이 돼서 주변의 관절 연골 쪽에도 손상을 줄 수가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스트레칭을 통해 평소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스포츠 활동이나 야외 활동이 잦은 사람은 근력을 키우기 위해 자전거 운동을 하는 동시에 체중 관리를 통해 무릎에 오는 하중을 줄여주는 게 도움됩니다. 또 양반다리처럼 일상생활에서 무릎에 무리를 주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운전자는 천천히 건너요. 바로 뛰면 위험해요. 천천히 건너요. 함께 불러요. 안전 가나다 약속 지키면 우리 모두 행복. 멈추기 멈춤 살피기 살펴 건너기 건너 우리 모두 약속.
아이의 귀에 물이 들어간 경우 중이염이 걱정돼 면봉으로 닦아주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부러 닦아내게 되면 연약한 귀 속에 상처를 낼 수 있는데요. 몸을 기울여 물이 자연스레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중이염은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